안녕하세요, 블랙컴백 팬 여러분들, 신바예요. 이번에 정말 중요한 뉴스 3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8월 23일에 열리는 파라벨룸 넘버링 대회 티켓 오픈 날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졸리네. 이번 주 금요일 7월 25일입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18시에요. 예, 그러니까 꼭 저녁 6시에 와주세요. 네, 저녁 6시에 오픈런 해서 좋은 자리 티켓팅 성공하면 감사하겠고요. 아, 뭐였더라. 아, 맞다. 파이트카드 넘버링 대회 파이트카드가 뭔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내일부터 밤 9시마다 블랙컴뱃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카드 하나씩 공개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죠.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 넘버링을 생중계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블랙컴뱃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8월 1일에 열릴 라이즈까지도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가입하는 게 꿀이겠죠. 라이즈까지 볼 수 있는 꿀도어를 저 신바가 알려드렸습니다. 아, 피곤하다. 그럼 이만.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기립. 착석. 네, 지금부터 2025년 8월 2일에 열릴 사건 번호 블랙컴뱃 라이즈 07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 재판은 팬들의 여론을 대변할 변호인 측과 그리고 선수 측을 대변할 증인 측이 변론을 펼치도록 할 거고요. 8월 2일 아고라 재판으로 최종 유죄와 무죄가 결정될 것입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블랙컴뱃 60만 구독자들과 대한민국 격투기 팬들을 위해 이번 재판장에 선 회색입니다. 국선 변호사에서 승진했고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터진 이번 라이즈 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팬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번 재판장에 섰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너무 흥분하셨네. 국선 변호사에서 승진했다고 이제 신나신 것 같은데. 저희 제아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선수들, 피고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 라이즈 07 재판 같은 경우는 죄질이 너무 악질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재판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피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변호인 측과 증인석 측에서 변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석 소개해 주십시오. 예, 백 부장 블랙컴뱃 형사과 소속입니다. 첫 번째 사건, 방탄 대 로꼬. 변호인 측 방탄 선수에 대해 신문하세요. 예, 제가 바로 1경기 출전 선수인 방탄 선수에 대해 먼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탄 선수. 자, 최근 제우스 FC 블랙오퍼 시합할 당시에 방탄 선수가 그 현장에서 시합을 뛰었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방탄 선수의 패배로 끝났죠. 그 경기 방탄 선수의 굉장한 졸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박조규 선수가 그렇게 커리어가 많은 선수도 아닌데 그 선수한테 경기 시작하자마자 테이크다운 당하고 완전히 초살당한 경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조규가 방탄을 잡고 블랙컴뱃과 계약을 했죠. 이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방탄 선수는 더 이상 블랙컴뱃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제우스 FC에서 경력을 쌓고 다시 블랙컴뱃 웰터급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박종혁 선수가 계좌 다리 끼고 초크를 이긴 거 몰라? 다리가 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방탄 선수도 다리를 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같은 맵에서 싸우는데 그게 어찌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 경기는 박종혁 선수가 명백하게 다리를 꼈고 그건 반칙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겼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한 승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대회사 측에서는 박주규와 방탄 선수의 재대결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박주규 선수와 바로 리매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박주규가 너드와 싸우게 된 겁니다. 그 너드 선수처럼 방탄 선수가 대처를 했다면 제우스 FC에서 그런 참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MA는 밑에 깔린 사람도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착착 해가지고 바로
트라이앵글 초크 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방탄 로꼬 경기가 이런 연유로 인해 매치가 성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탄 선수가 여기서 로꼬를 이기거나 뭐 로꼬한테 지거나 하더라도 박주교 선수와의 리매치는 일정만 맞으면 가능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라이즈 경기 때 누구랑 싸웠습니까? 두원 선수랑 싸웠습니다. 그 경기 끝나고 재판장님 옆에 계시던 알파고 선수께서도 욕을 퍼부으면서 이 경기 재미없다고까지 디스한 경기입니다. 그 경기 인상 깊은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방탄의 입장이 좀 기억에 남긴 합니다. 그 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BTS를 모독한 행위입니까? 방탄 선수 춤 잘 춥니다. 방탄 선수보다 춤 잘 추는 선수 블랙컴뱃에 널리고 깔렸습니다. 윤방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탄 선수는 더 이상 웰터급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최근 블랙 테이블 대거 유입으로 인해서 방탄 선수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선수는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블랙컴뱃 링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블랙컴뱃 선수의 미래를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팬들이 궁금하지 않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판정이 되는 겁니까?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60만 구독자들과 대한민국 격투기 팬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백부장 측의 의견도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몇 번 졌다고 해서 그리고 몇 번 졸전을 펼쳤다고 해서 또 바로 방출할 수 없는 것이 또 블랙컴뱃 대회사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한 재판장님, 예. 연패는 죄가 아닙니다. 질 수 있죠. 근데 방탄 선수의 심각한 문제는 마이크호까지 없다는 겁니다. 티켓을 팔 줄 알아야 프로 아닙니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죠. 프로는 자고로 경기로 증명하는 게 프로야. 그래서 티켓은 누가 팝니까? 선수가 직접 팝니까? 블랙컴뱃 선수들은 자기가 스타성을 증명해서 티켓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면은 다시 한국 격투기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선수가 직접 티켓 다 팔아야 됩니다. 그 미래가 지금 괜찮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증인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선수들은 다 뭐 욕하고 도발하고 그 수준 떨어지는 그런 서커스 짓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격투기라는 게 우리는 광대가 아니라 선수입니다. 쇼맨십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광대랑 같이 동일시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캐릭터성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스타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욕을 하라 그랬습니까? 대회사가 선수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뭐 이것저것 시키고 도발하라 시키고 마이콕 시키고 그러면 누가 피곤해서 경기를 뛰겠습니까? 조커 정도한 선수 모릅니까? 지금 블랙컴뱃에서 1승이 없지만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티켓 팔이 성공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조커정과 경기를 해본 사람으로서 조커정은 100년에 한 번 나올 거니까 대배우입니다. 모든 선수가 조커정과 같았다면 블랙컴뱃은 2년차 되던 시기에 벌써 UFC를 넘었을 것입니다. 저는 경기력으로만 증명하는 게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호인 측의 의견을 살짝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경기력만으로 뭔가 증명한다, 이제 이 컨셉으로 가려면 시라소니 정도 돼야 됩니다. 7전 7승 6KO 정도 해야 이제 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 시라소니마저도 마이콕을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양쪽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방탄 선수 상대 로꼬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십시오. 가파더 게임에 나왔던 3티어 웰터급 파이터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로꼬 선수에 대해 공부를 해왔지만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60만 구독자들은 로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줘야 겨우겨우 알 수 있는 인물이죠. 보나마나 그거 띄워줬습니다. 예티와 입장씬. 만약에 이번에 로꼬가 블랙컴뱃 라이즈 대회에서 본인을 어필하려면 예티와 같이 입장해야 됩니다. 그 무거운 아고라 철문을 예티와 같이 어깨 끼면서 나올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로꼬는 라이즈 무대에 설 자격이 되는 거지요. 최근 전적이 4연패로 박았습니다. 격투기에서는 초반에 2연패 3연패 해도 챔피언까지 가는 선수들이 있어. 로꼬는 오버댓입니다. 더 이상 미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코가 자꾸 오버댓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가파더 게임 때 누구한테 지는지 기억하십니까?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가 누굽니까? 지금 블랙컴뱃에 와서도 블랙리스트 선수를 쌍코피 터트리게 만들고 엄청난 강함을 자랑하고 있는 탑티어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어떻게 됐습니까? 4분 59초 역대급 백스핀 블로우로 바로 기절했지 않습니까? 로코와 방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60만 구독자들은 첫 번째 경기에 로꼬 방탄했을 때 물음표를 던졌을 겁니다. 블랙컴뱃 링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 증인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 경기 기대됩니까? 네, 기대됩니다. 지금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신성한 법정에서 너무 기대됩니다. 블랙컴뱃 총괄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매치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아시아 최고 단체를 넘어서 세계 1위로 가는 마당에 로꼬와 방탄이라는 카드가 말이나 됩니까, 재판장님? 그럼 위증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 로꼬 방탄 누가 일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위증의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공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스트 대 바비. 먼저 고스트 선수에 대해 변호인 측 신문하세요. 아, 고스트를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오다니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설레고 기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60만 블랙컴뱃 구독자들은 고스트의 복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2년 전 수원 한일 격투대항전 1차전에서 선봉장으로 나간 선수가 바로 고스트 홍예린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 너무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 보고 싶었습니다. 프로디션스 우승해놓고 일본 딥의 오시마 사오리에게 그렇게 패배를 한 선수가 고스트입니다. 그때 패배하면서 검정님의 표정 보셨습니까, 증인? 거의 나라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상대 선수가 딥 듀얼스 챔피언 사울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전 매우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의 승패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바닥 청소 계속 당하다가 마지막에 안바로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스트 선수 엔딩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은퇴 선언했습니다. 원래 선수들 은퇴 번복하는 거 몰라? 뭐 은퇴했다가 복귀하고 은퇴했다가 복귀하고 뭡니까 이거? 뭐 은퇴가 이렇게 가벼운 거였습니까? 8,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그 대회를 보러 오는데 그 무대 누가 안 뛰고 싶겠나? 그럼 그 무대를 보면 은퇴 번복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복귀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고스트 선수가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 복귀한 무대는 블랙컴뱃이 아니었습니다. 블랙컴뱃이란 무대에 복귀하고 싶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단체를 통해서 실력을 충분히 쌓고 증명한 다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복귀하고자 다른 단체를 뛰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고스트 선수가 왜 은퇴를 선언했는지 알고나 있나?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정사가 있었어. 아니 가정사가 해결됐으면 블랙컴뱃으로 돌아와야지. 일본은 뭐하러 갑니까? 했던 말을 몇 번 반복하게 만드나. 재판장님은 고스트 선수 행보가 이해가 되십니까? 장기 계약 도대체 왜 받아주신 겁니까? 아, 바비와 고스트는 타격가 대 타격가라 상성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바비가 리비를 이기고 고스트를 콜아웃했기 때문에 강제로 지금 계약을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그 스토리도 좋았던 건 인정합니다. 저는 이 이상 고스트의 가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그 변호인은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알기로는 고스트가 안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스트 선수가 이제 일반 불컴 선수들이 문제를 삼았던 가정사와는 또 차원이 다른 심각한 가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사를 아실 분들은 아셔서 많은 팬들의 오히려 응원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블랙컴뱃 선수라면 케이지에서 함부로 은퇴란 말을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진짜 굉장히 짜친 행동입니다. 아니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파이터가 멘탈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뭐 한 번 치면 은퇴한다 그러고 그거 구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 증인? 격투기도 안 해본 양반이 선수들이 패배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알아? 본인 압니까? 내가 선수들 카운트다운만 수백 편을 찍었어. 선수들이 패배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결국 불도저도 복귀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좋기 하죠. 지금 가열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시고, 지금 변호인의 기세와 논리를 보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역시 국수한 변호사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실력이 정말 탄탄하게 쌓인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건 바비 선수는 도대체 뭐 어떤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비 히라타 아야네 이제 막 21살 차에 접어든 젊고 귀여운 파이터죠. 변호할 때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겁니까?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의지로 알겠습니다. 라이즈 무대에 첫 번째로 등장해서 당시에 전속계약 선수도 아니었는데 리비라는 한국 선수를 이기고 블랙컴뱃에서 뛰고 싶다는 아주 당찬 포부를 우리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 모습까지는 좋아요. 근데 장기 계약을 했으면 바로바로 경기를 뛸 수 있어야지. 지금 벌써 공백이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그냥 당신이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공백이 지금 뭐 몇 개월입니까? 거의 한 뭐 1년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3개월 됐어.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더 보고 싶은데. 그게 선수가 빠르게 복귀를 원한다고 해서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량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감량도 안 해본 새끼가 3개월마다 복귀하는 선수를 데리고 공백기가 길다고? 아니 키가 150도 안 되는 당신 감량 몰라? 아니 키가 150도 안 되는 바비가 감량이 뭐가 힘듭니까? 그냥 먹을 거를 못 참아서 힘든 거지. 개체량 때 얼마나 먹는지 보셨습니까? 감량 끝나면 다 먹어!
바비가 정말 잘 먹긴 합니다. 그때 같이 온 코치가 눈물을 토했습니다. 식비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 먹성으로 3개월마다 복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오히려 복귀를 빨리 하는 겁니다. 블랙컴뱃 팬들 때문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비는 앞으로 1개월에 한 번씩 뛰게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보니까 솔직히 증인이 봐도 바비 선수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고라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1개월에 한 번씩 게이지 올리는 쪽으로 대사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갬블러에 대해서 신문 시작하십시오. 갬블러 이성철 블랙컴뱃 프로 오디션 4 실미도 편에 등장해서 바람같이 사라진 인물이죠. 갬블러는 사실 제가 길게 말할수록 참 이게 블랙컴뱃 소속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지금 블랙컴뱃에서 1승도 없는 파이터들이 왜 자꾸 라이즈에 나옵니까? 갬블러 선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악질의 악질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스, 롱리, 블랙컴뱃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랭킹표에도 없는 선수들한테 전부 다 패배를 당했습니다. 롱린 선수는 지난 넘버링 대회 동안 대체로 투입돼서 투지 선수와 타이틀을 치르고 블랙컴뱃 벤턴급에서 계속 상위 랭킹을 유지했던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랭킹표에도 없는 선수들한테 패배한 거 아닙니까? 당신 롱린 선수 경기 안 봤어? 봤습니다. 6초 만에 KO 당하면서 지금 블랙컴뱃 최단 시간 KO에 이름 올리고 있는 선수가 바로 그 갬블러 이성철 선수입니다. 치는 척 하면서 날라오는데 당신 피할 수 있어? 아니 경기 시작 전에 올렸는데 거기서 터치 글러브를 왜 하고 앉아 있습니까? 매너야. 아니 왜 합니까? 경기 시작에 올렸는데 아니 파이터는 케이지에 죽이러 들어가야지 거기서 매너를 지키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이게 중간에서 심판이 터치글러브를 시키는 이유는 그때 터치글러브를 하라는 것이고 경기 종이 울리고 난 이후에는 터치글러브는 자유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라이즈 대진 누가 짰습니까? 깔끔한 승리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선수들이 지금 대진표에 즐비해 있습니다. 원래는 8경기 정도 됐습니다. 근데 또 라이즈 저주가 터졌죠. 지금 5경기 남았습니다. 이러면 경기 당일이라면 3개 또 남습니다. 굳이 8월달 넘버링 있는 달에 라이즈까지 여는 이유가 뭡니까 재판장님? 팬들이 대회를 매달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8월 23일에 열면 됐지 2일에까지 뭐하러 합니까? 고봉반 몰라? 이번 라이즈 매치가 팬들이 많이 우려하는 바라는 거는 제가 완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욱더 책임감 있게 경기력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블랙컴뱃 선수들이 경기력을 보여주면 끝났습니까? 지금 선수들 욕먹을까봐 지금 증인이랑 제가 나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든 티켓은 팔아야 되니까요. 언제부터 블랙컴뱃 파이터들이 이 정도 위치까지만 내려온 겁니까? 아마 개최량 때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것도 브라질 선수들이 보여주겠죠. 브라질 선수들을 보고 좀 배운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방탄 선수가요. 입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고스트 선수가요. 말이 없는 게 매력입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선수들을 믿고요. 우리 팬들이 또 이렇게 큰 소리를 해도 지금 챔스 메인 라이즈 다 급속도로 전성 매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선수들이 그동안의 죄질을 조금 인지하고 있다면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갬블러 상대 카우보이. 카우보이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갓파더 게임 밴더급 4티어입니다. 인디언 킹 선수한테 광탈해놓고 팬들이 지금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갬블러를 만나는데 이거 도대체 이게 3번째 경기에 배치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당신 가파다 게임 때 촬영 때 있었던 거 맞아? 있었죠. 인디언 킹이랑 결승전 때 연장전까지 간 선수가 카우보이 선수야. 카우보이 선수 프로 데뷔전도 안 치렀어. 근데 그 정도 경기력을 내줬으면은 이건 뭐 거의 천재 아니야? 이 셋째 날 인디언 킹 딸피돼 있는데 그것도 못 잡아먹은 게 무슨 천재입니까? 갬블러랑 매치업이 추진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둘이 인스타로 싸웠습니다. 아니 천재라는 양반이 결국 도발하는 게 갬블러입니까? 더 강자를 콜아웃 했어야죠. 프로 데뷔하는 선수가 처음부터 탑 랭커를 콜아웃하면은 그것 또한 명분이 없다고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딱 맞는 선수를 콜아웃하고 매칭을 잘 짤 것 같은데 변호 양반 매치메이킹 해봤어? 비긴즈 대진 제가 짭니다. 그래서 그만 그 꼴이구만. 비긴즈를 지금 디스하시는 겁니까? 비긴지 나온 선수들 닉네임을 봐봐. 똑바로 관리하는 거 맞아? 아니 일반인이 닉네임도 마음대로 못 찢으면 이게 공산당이지 뭐 블랙컴뱃 맞습니까? 푸바오 킬러, 짱깨,
페미전사 뭐 이런 닉네임을 지금 당신이 허용을 해주니까 닉네임이 다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카우보이는 뭐 도대체 무슨 메리트가 있습니까? 카우보이 가타도 게임 때 못 봤어? 복장 못 봤어? 누가 봐도 카우보이잖아. 그리고 카우보이 진짜 소를 키워. 아니 소를 키우는 양반이 파이터로 왜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 듣자니 집에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돈 많으면 걱정이 못해? 그럼 당신 말대로 하면 다 그지 같은 사람들만 걱정한다는 거야? 브라질은 다 빈민가고 난민이야? 가난하고 절실한 파이터일수록 강한 것은 팩트입니다. 지금 상위 랭킹에 있는 브라질 선수들의 공통점이 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강한 선수입니다. 근데 카우보이 선수는 그 선수들한테도 조롱을 당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뭐 관광객이라는 치부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한국이 경기를 치러 오는 게 아니라 변호인 양반, 당신 블랙컴뱃으로 격투기 입문했지? 당연하죠. 내가 격투기만 20년을 봤어. 당신 일리아 토프리 알아? 일리아 토피를 알죠? UFC 챔피언. 그 선수가 뭐가 가난해? 그 선수 겁나 부자야. 근데 지금 UFC 챔피언이야. P4P 1이야. 증인은 블랙컴뱃 신성한 재판장에서 타단체 홍보하지 마십시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카우보이에 대한 신문 이 정도까지 하실 겁니까? 사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뭐 정보도 없고 집에 돈이 많다는 거 알겠고 그리고 갬블러를 상대로 가볍게 1승 챙기고 전적 관리 이쁘게 하겠다는 그 속내도 사실 보입니다. 그런 선수가 지금 라이즈에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저는 오히려 갬블러 선수가 이번 기회에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데뷔전인 선수들도 베테랑 선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블랙컴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갬블러와 카우보이 경기 전 매우 잘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갬블러가 저기 베테랑 라인을 낄 수가 없습니다. 당신 갬블러가 킥복싱만 몇 전 떴는지 알아? 아니 주짓수 블랙벨트 킥복싱까지 잘했다 그러면서 왜 바닥 청소당하는 겁니까? 그럼 모든 블랙벨트들은 바닥 청소하면 안 돼? 너도 안 봤습니까? 바닥에서도 착착. 이거 왜 못 보여주는 겁니까? 저 변호인 양반 완전 브라질 아주 충신이구만. 카우보이는 아마추어인데도 왜 이렇게 브라질에서 강하다고 평가받는 거죠? 카우보이는 그 브라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돈도 많고 스타일도 좋고 그리고 프로 데뷔전을 안 했는데도 아마추어 시절 때 거의 무패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파더 게임에서 확인을 했고 인디언 킹 선수 상대로 가장 잘 싸운 선수가 카우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디언 킹이 검증대가 된다는 걸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판단했습니까? 인디언 킹 선수가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지난 넘버링 때도 안 봤어? 프라이급 전 챔피언 바이퍼 상대로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게 인디언 킹이야. 그 바이퍼보다 잘 싸운 게 카우보이고. 요즘 바이퍼 개나 소나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말 조심해. 아니 그래서 엔초비한테도 지금 콜아웃 당해가지고 넘버링 대회 설랑말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버링 설랑말랑? 이번에 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이퍼가 싸운 상대가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잊었어? 플레이크 빈집털이 아닙니까? 빈집터. 자네 김관장, 윤방관, 탱크가 빈집털이야? 아니 빈집털이 아니지만 결국 못 털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일단 지금 본 공판은 벤턴급 공판이므로 플라이급에 대한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번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